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리고요. 소방청장 대행님, 이번에 대전 소방본부 포함해서 일선의 소방관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항상 늘 위험을 무릅쓰고 움직여 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리는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할 것이 있어서요. 보통 화재가 일어나면 일선 상황실에서 소방 예방 정보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소방활동 정보카드 혹은 소방활동 자료 조사서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습니까? 해당 건물에 대해서. 예. 근데 이번에 좀 애로가 있었다고 보는데 당시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녹취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재가 난 전산실에 리튬 배터리와 서버 장비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출동하고 나서 무려 54분이나 지나서 알게 됩니다. 9시 15분경에 인지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배터리하고 전산 서버 같은 것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9시 14분의 1. 불이 나고 나서 1시간, 54분이 지난 다음이죠. 그런 다음에 리튬 배터리가 정확히 몇 개나 있는지 알게 된 거는 무려 1시간 17분이 지난 9시 43분입니다. 상황실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부 배터리는 총 192개입니다. 그러니까 개수도 파악이 안 돼 있던 겁니다. 뭐 이걸 제가 지금 소방청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대전 소방본부 상황실이 출동한 지 이제 2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서 상황실이 뭘 물어보냐 하면 내부 도면을 현장에서 좀 확보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실이 도면 하나 없이 지금까지 지휘를 해왔다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도 녹취를 보시죠. 현재 서버가 장애인 상태로 그 관계 건물 도면이나 이런 정보 획득이 어렵습니다. 이게 소방 예방 정보 시스템 서버도 이 전산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도는 없고 현장에 가서 보려고 하니까 내용이 확인 안 되고 상황실에서 볼 수가 없어서 현장에서 지도를 구해서 이쪽으로 전달해주는 진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정전이 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KT나 SK 통신망이 망가졌을 때도 이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되면 받아볼 수 없는 상태인 건데 이런 데 대한 대비가 좀 안 돼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소방 예방 정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정보자원관리의 도면하고 리튬 배터리 현황 이거 소방청이 모르고 있었죠? 예. 이게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소방활동 정보카드나 자료조사서에 소방 대상물의 위치나 구조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하게 되어 있고 보관된 위험물과 연소물질 등의 현황을 적게 되어 있는데 이 보시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보니까 리튬 배터리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3번 보여주세요. 예, 조사서에 보니까 리튬 배터리 내용이 없었는데 이게 특수 가연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리튬 배터리가 열폭주로 인한 폭발 가능성도 높고 연소 시 발생한 유해가스 때문에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데다가 지금 사실은 물을 부어서 온도를 낮추는 거엔 진압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지 좀 놀랍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그 저희 상황실에서는 현장의 건축물 정보와 리튬 배터리가 안 들어있는 이유가 뭐였던 거죠? 리튬 배터리를 왜 파악을 안 하고 계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의 그 충실성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이제 화재 예방 정보 시스템상으로 건축 도면이나 또 건축 도면상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접근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리튬 배터리가 파악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요. 7번에 위험물 및 그 밖의 연소물질 위치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법상으로 리튬 배터리가 가연물질로 혹은 폭발물질로 구분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작년에도 아리셀에서 불이 났었잖아요. 그러면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서에다가 리튬 배터리를 연소물질로 인식하고 이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정보활동 카드를 또 내용을 보니까 불성실한 기재가 엄청난데 내용을 한번 보시죠.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내용은 네이버 지도가 붙어 있어요. 저 네이버 지도는 아무나 핸드폰 열어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저걸 자료라고 붙여놨는데 그 옆에 보시면 부천의 모 호텔의 내용입니다. 그 층마다 단면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돼 있냐를 소방청을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지금 국가보안시설이라고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나중에 다시 저희가 질의를 하겠지만 국가보안시설을 소방청에게 그 내부 단면을 공개를 못하겠다고 하면 그 국가보안시설을 관리하는 쪽에도 불끌 의용소방대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런 자료는 준비하지도 않고 소방청에다가 자료를 주지도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국가보안시설에서 소방청이 자료를 못 가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그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리튬 배터리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대량 적재인 경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라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시행령이나 법규 미비를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규정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위험물 및 그박의 연소물질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소방청 차원에서 전국 단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고위험 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 명기가 돼서 실제 현장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이제 리튬이 포함이 안 된 이유는 뭐였나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서버실과 배터리실이 동일 공간에 아니, 제 있으면 안 의견을 되는 한게 부분인데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리셀을 포함해서 리튬 배터리를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민간기관에 있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배터리실과 서버실의 분리 여부들을 좀 전부 다 전수를 파악을 해서 지금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파악 현황을 의원님들 좀 보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